지덕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의원 면직하기 잘했다. 아니다. 네. 하나, 둘, 셋. 잘했다. 교사 월급 때랑 비교했을 때 현재 어떨까요?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보시는 분들은 네. 날 것을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해주시면. 3배 이상? 와, 대기가 몇 명입니까? 지금 1,500명 정도. 안녕하세요. 네, 달콤쌤 인문학, 그다음 더채움 교육연구소 대표로 있는 김문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달콤쌤이 원래 초등교사였다고 들었어요. 네, 총 몇 년을 하신 거죠? 저는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원 면직 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학생들과 학교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의원 면직을 쉽게 말해서 사표죠. 네. 기업으로 말할 것 같아요. 와, 근데 몇 년도에 그러면 의원 면직을 하신 거죠? 네. 저는 2021년도에 그만두고 지금 4년 차죠. 네. 의원 면직 4년 네, 차. 4년 차. 의원 면직 4년 차. 네. 어떤 계기로 했는지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유도 있고 방송용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네.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언제부터 의원 면직을 좀 고민하셨는지. 네. 사실 요새 이제 어떤 직업을 때려치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수많은 계획을 막 세우고 나오시는데 저는 좀 부끄럽게도 그런 계획 사실 없이 나왔어요. 진짜요? 없이 나왔고 보통의 경우에는 네. 1년 전이나 2년 전에 다른 걸 맞아요. 좀 열심히 네. 하고 이거면 되겠다. 네, 그쵸.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김문영 달콤쌤께서는 그냥 준비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 나왔는데 준비를 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네. 네, 일단은 저는 초등학교 있을 때는 네. 진짜 열정 선생님이었어요. 열정러. 그렇죠, 열정러. 네. 프로 열정러. 네. 이제 아시겠지만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좋아하는 그래서, 게 또. 네, 그래서 초등 선생님이 좀 잘 맞았어요. 그러면 원래 꿈은 초등 선생님이었나요? 그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이제 어떤 네. 우리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또 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네.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서. 교직이 나와 잘 맞다. 그쵸.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의원 면직 하시는 분들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1년 차, 2년 차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월급이 너무 적다. 금융치료가 안 된다. 그렇죠. 그게 가장 네, 안타까운 그리고 부분이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 이런 이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맞았던 교직에서 네. 어떻게 그런 의원 면직을 결심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좋은 관리자분과 선배님을 만나서 사실 첫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능력이 많으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성격적으로 네.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일을 주셨을 때 사실 거절 못하고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업무도 해보고 네. 사실은 저도 교사 되기 전에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딱 된 후에 갑자기 내가 막 체육 수업을 해야 되고 스포츠를 해야 되고 예체능 다른 방송 축제 기획해야 되고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업무들이 막 오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즐기는 분들이 있고 네. 그곳에서 많이 좀 지치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있고 분들이 있죠. 네. 수업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맞아요. 저도 정말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아서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오히려 자양분이 된 네.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은 없고 네. 나의 어떤 커리어를 좀 높인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와. 열심히 해갔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네요. 아니 네. 보통 업무를 우리가 받잖아요. 네. 업무를 받으면 또 기피한 업무가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콤쌤께서는 네. 이 업무도 한층 날 성장시켜 줄 거야. 근데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할 때는 그때는. 왜냐면 저도 이게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사실 이 얘기를 연습했어요. 진짜요? 집에서 혼자 연습했지만 막상 가면 그게 잘 안 되고 한 번 사실 얘기해봤거든요. 거절. 네. 네. 근데 그 뒤로가 더 힘든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할 걸. 그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되게 심했네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해야겠다. 그냥.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저는 많은 일을 했고 경험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저는 지금 아이가 둘이거든요. 네. 근데 첫째 때는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휴직도 안 하고 네. 딱 그 산이후 3개월 딱 쉬고 바로 또 복귀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이거 좀 특이한데요? 네, 그래서 와. 제가 그만둔다고 할 때도 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잘 안 믿으셨어요. 이해가 안 된다. 네네. 너처럼 교직을 잘하고, 네. 열심히 잘하고 즐겁게 맞아요. 하는, 그런 선생님인데 왜 갑자기 그만두냐. 그럼 아직까지도 왜 그만둔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이 둘이 되니까 네. 사실 이거는 교사 아니어도 어떤 일을 하는 엄마면 좀 네.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제어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육아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워킹맘이면 맞아요. 누구든 공감할 문제죠. 그러면서 그때 첫째가 조금 아팠어요. 첫째가 조금 아프면서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내 아이를 못 보면서 다른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이게 한 2년 정도 반복이 됐어요. 계속. 왜냐면 이제 휴직을 내고 네. 이제 관리자분께서는 좀 다른 휴직을 또 내봐라. 이렇게 그만두지 말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면서 또 다시 휴직계를 또 다시 쓰러 갈 때는 같은 고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키우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신랑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선 나왔죠. 그래서 나올 때는 사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후에 어떤 일을 막 정말 이걸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만두게 되신 의원면직의 결정적 동기는 아이가 아팠고 내가 네. 엄마로서 아이에게 좀 더 따뜻하고 맞아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네. 사실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는 칭찬도 막 하고 내가 이제 맞아요. 다른 아이들을 품어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지쳐가지고 딱 집에 왔을 때 그쵸. 정작 내 너무- 아이는 네, 이해하시죠.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있을 때 참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걸까,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의원면직을 딱 이렇게 쓰고 사표라는 걸 쓰고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조금 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막 그만두시기 그 바로 직전? 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의대 열풍, 로스쿨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맞아요.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거의 흔치 없었죠. 않았는데 그걸 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 많이 말렸죠. 많이 혹시 말렸어요. 부모님의 반응 어땠나요? 저희 부모님은 네. 사실 진짜 꼭 그만둬야 되겠냐. 이제 몇 번 물어보시고 왜냐면 서울로 시험을 보느라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걸 아시기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거.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래 뭐 네가 결국에 제가 아이만 보겠다라기보다는 저희 신랑도 그렇고 부모님도 근데 너 성격상 뭐 할 것 같아요. 원래 그 열정력. 네, 가만히 있지 네. 않을 것 같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뭔가 넌 또 해낼 거야. 네, 이런 네. 믿음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네. 지지를 해주셨고 혹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이들은 사실 그때 막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둘째는 워낙에 어렸고 네. 첫째도 일단은 좀 엄마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네. 크게 막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크고 나서 네. 이제 엄마의 직업이 뭐였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그때 조금 아쉬워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또 많이 가르치는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어찌됐건 멋진 엄마, 더 좋은 엄마로, 엄마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원면직을 쓰셨는데, 네. 그러면 딱 상상을 해보면 의원면직을 딱 썼단 말이에요. 준비 네. 없이. 그쵸.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백수가 됐어요. 네. 백수가 됐을 때 그 느낌, 하루하루 어떤 느낌인가요? 처음에 사실 딱 썼을 때요. 네. 허무했어요. 어. 약간 왜냐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진짜 사표를 썼구나 할 네. 때 그 약간 허무감과 네. 우울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뭐 반전이 있나요, 지금? 네.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근데 같은데요? 2021년 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를 못 가고. 아예 네. 그때는 정말 완전히 막 네. 집에만 있을 때니까 맞아요. 이 아이 둘을 집에서 케어를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시간이 이제 없더라고요. 첫날 하루 우울하고 그 다음부터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분들이 이걸 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수입이 고정적인 네. 수입이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비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은 없었는지. 네. 사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뭘 하겠지 생각했지만 네. 신랑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전에 좀 투자랑 이런 걸 좀 해봤어요. 이게 여기서 네. 여기서 내가 안정적으로 의원면직을 네. 할 수 있었던 네. 결정적 이유는 따로 뭔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투자로 인한 경제적 어느 정도의 여유는 그쵸. 네, 뭐 있었다. 당장은 막 힘들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했죠. 그리고 아주 밑바탕에는 네. 진짜 힘들면 네.
기간제라도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 그렇게 하고 천천히 좀 생각해보자. 내가 그동안 너무 달려왔으니까. 이제 조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이런 걸 좀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싶었어요. 진짜 나다운 일이 뭔지. 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원 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많으시죠? 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학교 그리고 또 이제 새학기 증후군. 그렇죠. 이제 진짜 제일 바쁠 때잖아요. 제일 바쁠 때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원 면직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프로 열정러라고 했는데 네. 지금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변함이 없다.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는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네. 않고 얼마 전에 그 대기자 TV의 방종인 기자님이 자기 피드에 올리신 걸 보면서 네. 제가 딱 이거다. 너무 지금 나의 마음과 똑같구나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일을 그만두고선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이 물어보죠. 근데 네. 좋은 점과 나쁜 점, 좀 힘든 점 네.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이런 게 있다. 네. 좋은 점은 뭐가 있나요? 일단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아니 지금 이게 좋은 점인가요? 만만치 않게 힘든데 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만만치 않게 하게 된다. 왜냐면 어떤 바운더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뭔가 틀이 없으니까. 저는 다시 선택한 것도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경쟁 사회에 탁 내던져진 거더라고요. 진짜 시장에 드디어 그동안에는 공교육이라는 맞아요. 울타리에 있었던 거라면 이제는 내가 직접 학생을 모으고 네. 진짜 경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네. 사실 저도 프랑스 해외파견을 갔을 때 해외파견을 가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네. 주어졌는데 실적이 요구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아이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반을 늘리고 모아야 되는데 이 압박감이 한 명 한 명 압박감. 그 소중함. 맞아요. 네. 이 세네갈 아이, 모로코 아이, 튀니지 아이, 정말 다민족의 아이를 어떤 수업으로 좀 끌어들일 수 네. 있을까.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독서 수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다른 수업이 사교육 시장이 또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맞아요. 주변에 너무 많죠.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달콤쌤이 하시는 일이 인문학, 네. 그리고 책과 관련된 일을 또 맞아요. 연장선상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점이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하고 싶은 내가 일 할 수 하고 있다. 싶은 일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어떤 그건 무조건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네. 수입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달라졌죠. 네. 근데 그건 성과가 있을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 조건이 그런 거예요. 나오실 때는 네. 사실 핑크빛만을 생각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왠지, 잘 되겠지. 잘 될 것 같고, 네. 내가 이 정도 준비를 했으면 됐을 것 같고, 하지만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주변에 학원 가만 봐도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체계적으로 벌써 그렇죠. 어떤 큰 그렇죠. 시장과의 싸움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내가 내세울 점은 무엇인가, 나만의 파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매 시간이 공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돼요. 줌 수업을 하니까 네.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보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죠. 즉각적으로. 그쵸. 언제나 상시 대기해야 된다는.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걸 해줘야지 또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대1 서비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잘하면 수입이 올라간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한선이 없다는 거는 또 좋은 점이긴 하죠. 그런 걸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나의 능력을 좀 맞아요. 인정받고 싶다. 네. 인정 욕구. 그런 네.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속 시원하게 교사 월급 때보다 사실 교사 월급도 15년 차면 네.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버티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간다. 그쵸?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교사 월급 때랑 비교했을 때 현재 어떨까요?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보시는 분들은 네. 날 것을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해주시면. 3배 이상? 와, 네. 네. 와, 3배 이상이라고요? 네. 와, 네, 아니, 이거는 근데, 지금 달콤쌤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네.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의원 면직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나요? 저는 네. 기회가 되게 좋았던 설마 첫 해부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첫 해부터 막 이렇게 사실 빵 터졌다기보다는 네.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죠. 근데 어. 첫 해부터 그 교사의 월급을 뛰어넘은 지는 좀 와. 한참 됐죠. 아, 그러면 첫 해부터 그랬으면 갑자기 남편의 네. 남편이 대하는 아, 그럼요. 태도와 아이들이 네. 대한 태도와 이제 먹을 것과 여행 갈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고를 수 있는. 아, 근데 이게 네. 또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게 네. 신랑이 처음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수입이 일단은 많아지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였으니까 네. 어떤 자영업자들이 다 같이 그렇죠. 힘들 너무 때였잖아요. 힘들죠, 자영업자들. 네. 근데 아이들은 커가면서 학원비도 들고 그렇죠. 들어가는 점점 많아지죠. 돈은 많아지니까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열심히 굴다고 와. 저한테 이제 화이팅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게 점점 대기 수요가 많아지고 수업이 늘어나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 사실은 이 자유라는 거, 선택적 자유. 네. 저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게 자유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봐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나왔을 때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될 수 네. 있을까. 사실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물론 방학 때 정말 수업 연구부터 너무 많이 노력을 할 많이 일이 하시죠. 많지만, 할 일이 정말 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적 자유를 맞아요. 누릴 수가 있는데 시장이 나왔을 때는 그 자유가 정말 힘들죠. 그리고 내가 잠시 저 쉽니다 하면 바로 타격이 오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든 부분 같아요. 내 워라밸을 맞춘다는 그 확고한 철학을 좀 가지고선 사실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지금 네. 장점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달콤쌤만의 꿀팁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단기간에 그런 성장을 거뒀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나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초등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중등에 만약에 역사 선생님이다, 국어 선생님이다 하면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초등은 전과목을 아우르는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네. 준비하지 않았지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 말이 안 되는 말을 했던 게 네. 의도치 않게 그동안에 쌓아왔던 게 저의 장점이 됐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학교에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생활을 한 반면에 네. 집에서도 사실 아이를 제가 다 사교육 안 보내고 첫째는 엄마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때 결국에는 제 관심사가 영어랑 독서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됐고 그거를 아이에게 접목을 했어요. 아이에게 실제로 해보고 네. 좋았던 것들을 네. 적용을 시킨 거네요. 그리고 아이와의 활동했던 것을 네. 그때는 지금은 사실 안 하는데 네. 블로그에 꾸준히 올렸어요. 꾸준히 기록으로. 꾸준히 다 기록으로. 그러면 그걸 또 보시는 분들이 달콤쌤이 이렇게 네. 활동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팬층이 또 쌓였겠네요.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를 총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첫째가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 들어가기 전부터 네. 했으니까요. 네. 거의 뭐 10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와. 그때는 네. 뭐 파워블로그로 올라가기도 하고 와. 이달의 교육 블로그 막 이렇게 이미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교육 네. 인플루언서셨네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사실 뭐 이렇게 네. 물건을 막 판다거나 그쵸. 네, 이런 그런 건 건 아니지만. 아니었고 그렇지만 독서랑 네. 영어 쪽으로의 이미 어떤 팬층을 팬층이 확보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원 면직하기 전이죠. 네. 그러면 네. 완벽한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지금 의도치 소울 않게. 뻔했습니다. 저 네. 소울 뻔했어요. 완벽한 준비. 그때 당시에 블로그 이웃수가 몇 명이었죠? 그때 이웃수는 지금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 이웃수보다 일 블로그는 방문자. 일 방문자가 네, 중요했어요. 네. 그때는 뭐 만 훨씬 넘고 그랬죠. 일 잘 방문자가요? 네, 잘 나갈 때는. 지금은 아예 안 써요. 야, 저 네. 속을 뻔했네요. 네, 제가 깜짝 그때는- 속을 뻔했네.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이렇게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것이든 도전하고 꾸준히. 어떤 것이든 해봐라. 이게 결국에 나한테 다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네. 제가 사실은 라틴 살사 댄스 강사를 했었는데 근데 못하시는 게 뭐세요? 군대에 가니까 갑자기 살사 댄스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학교 가니까 축제 또 하게 되고 그런데 군대에서 살사 댄스도 조교가 갑자기 부르더라. 야, 너 잘하는 게 뭐야? 사회에서 특이한 거 하고 오는 사람 손 들어봐. 저 있습니다. 해가지고 손 들었어요. 네. 넌 앞으로 내 옆에서 이거 가르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프랑스 갔을 때도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일부러 살사 초급반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고급 실력인데 일부러 초급반에 들어가가지고 자존감을 좀 끌어올렸던 네, 계기도 됐었거든요. 네, 그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 모든 게 우연한 행운 맞아요. 이게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프로 맞아요. 열정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일 방문자 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때 많이 들어오셨죠. 어마어마했네요. 기록과 이게 생활이 되었나 봐요. 습관으로. 그렇죠. 하루에
블로그 하나는 꼭 올린다. 그리고 아, 아이와의 일일 포스팅. 네, 그다음에 꼭 그 책에 관련된 거 그걸 하면서 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네. 내가 그 아이하고 진행할 때 저도 그러니까 같이 책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이 책이 좋더라. 아.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실제의 경험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집 안에서 네. 실제적으로 한 걸 기록하고 또 보여주고 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겠네요. 네. 이건 광고도 아니고 직접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또 엄마는 또 엄마들 또 이해하잖아요. 네. 그런 걸. 그러면 지금 장점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장점 끝났나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랑 네. 어떤 경제적. 네. 거 그렇네요. 아, 두 가지.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불안이 있죠. 아, 언제나 불안. 네, 이게 바운더리가 없어진 거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가 이게 오토 시스템, 레버리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노동력으로 인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나에게 무슨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네, 고갈되거나 또 경조사가 갑자기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3년, 지금 4년 차인데, 사실 3년 차까지는 네. 제대로 여행 가서 확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이게 중수업이다 보니까 네. 좋게 말하면 디지털 노마드죠. 네, 어디 가서든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네. 여행 가서도 중수업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었어요. 아, 갑자기 좀 피곤해지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아, 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핑크빛만 바라보고 오시는 네.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왜 연예인들도 네. 위에 되게 잘 된 탑 클래스가 있으면 안 되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밑에서 정말 발걸음 치고 네. 헤엄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막 잘 됐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도 네. 끊임없이 노력을 엄청 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새롭게 또 치고 올라가는 맞아요. 것들도 있고 더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되고 나도 독서를 하고 이 다음 이 교육 과정과 어울리는 걸 또 찾아야 되고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단점이네요. 네. 단점은 또 끝인가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조금 높은데, 그것을 이제 그 불안감 덕분에 사실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치열함이 또 네. 그렇게 또 생기게 되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 정말 나는 어느 정도 관리직으로 가고 오토로 좀 선생님들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네. 방법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사실 계속 네.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이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지금은 대기가 너무 길거든요. 아, 대기가 길고. 야,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대기가 몇 명입니까? 지금 1,500명 정도. 네. 아니, 대기가 네. 1,500이라고요? 네. 아니, 거의 뭐, EBS 1타 강사 거의 그 수준인데요? 아니, 네. 인문학계 달콤쌤 하면 지금 뭐, 와, 네. 어마어마한데요. 와, 대기가 1,500명이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와, 아니, 이런 명 강사분께서 이런 누추한 아니에요. 채널에도 네. 알려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전 몰랐거든요, 전혀. 그런 것들은. 아직 모르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네. 아, 와, 엄청나네요. 대기가 네. 1,500명이니까. 근데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 번 들어온 친구들이 잘 안 나가요. 아, 계속. 네, 이게 하면 단골 할수록 고객이네요. 네, 본인들이 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5학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제가 제발 졸업 좀 하자. 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지금 졸업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네. 꾸준히 받다가 네네네. 너무 좋았으니까 그걸 꾸준히 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관리직 선생님을 이제 제가 관리직으로 가고 다른 선생님을 뽑는 것도 사실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이게 네.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이게 제가 보면 사람 네. 성격이 또 크더라고요. 네. 저렇게 팍 맡기고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윤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네, 내가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막, 그것도 꼭 있고.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것보다는 네. 어떤 체계성을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 맞아요.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이름을 듣고선 오실 수 있을 정도의 네. 더 이걸 좀 쌓아놔야지 회사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체계적인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또 예산 관리부터 해가지고 네.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너무 그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한 번도 사업이나 이런 걸 안 해본 입장에서 맞아요. 공무원이었다가 공무원이 제일 망하기 쉽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공격적으로 뭘 하기도 조금 어렵고 광고 비용을 얼마만큼 쓰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생각할 게 너무 많죠. 네. 그러면 그 교직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나 이거 인상 깊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기억 남는 학생? 네, 뭐. 저는 첫 학교가 그랬어요. 아. 저는 첫 학교가 네. 한 학년에 한 반 아니면 두 반,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서울 같지 않은. 서울 같지 않은 네. 서울. 그래서 그때 교감 선생님도 한 분이셨고 네. 한 학년에
한 명, 두 명의 선생님이니까 일이 좀 많을 수밖에 그쵸. 없었죠.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죠. 네. 근데 그 첫 해 때 아이들 덕분에 네. 교직 생활 지금도 교직하면은 되게 핑크빛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따뜻하고. 네, 정말 5학년 친구들이었는데도 그 불구하고 학생들이 엄청 컸겠네요, 지금. 그럼요. 지금 같이 이제 맥주 네, 선생님 네. 같이 늙어가는 또 처지에 그런 네, 막 게 또 이래요. 보람이긴 네, 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때는 SNS가 없을 때인데도 정말 매년 연락하고 와, 찾아가고 옛날에 지금까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럼요. 지금은 네. 조금 경계하고 좀 사회적으로 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정말 네. 아름다웠던 시절이 또 있었죠. 맞아요. 그럼 저 이거 궁금해요. 그 학교에서 제자들과 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사교육인데 네. 밖에 나왔을 때 그 제자들과 차이점. 오래된 친구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뭐 진심으로 대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들어온 친구들이 조금 지금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1년 맡았던 친구들 말고 어. 긴 친구들은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내 아이들 같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네. 할 때도 모토가 네. 내 아이한테 시키고 싶은 수업을 만들자예요. 정말 찐으로. 네, 그래서 이게 만들고 나서도 나라면 이거 돈 내고 시킬 것인가? 네. 내 아이를. 저희 아이도 사실 수업에 넣어놨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시니까 그런 니들 진심을 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신뢰성이 가겠네요. 네. 끝으로 지금 의원 면직 지금 네. 오늘 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새학기 그리고 뭐 학교 폭력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많이 있죠. 행정 업무 등등. 내가 생각했던 교직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교직은 사실 자기의 성격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키워나가시고 어떤 큰 내가 결국에 나중에 이걸로 나갈 거야 이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네, 꾸준히 그것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 다른 쪽 길이 또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교직 안에서도 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꼭 의원 면직이 아니어도 네, 함께 이제 목표를 가지고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나는 의원 면직하기 잘했다. 아니다. 네. 하나, 둘, 셋. 잘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